여러분 모두가 물려있는 것은 지금 물려있는 건 당연하다. 자, 앞으로 새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분할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두가 여기서 조금 더 버텨서 시간을 버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 경험상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대처 방법,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려있는 종목이 이게 참 주식하는 사람들의 모든 아픔입니다. 저 또한 그런 아픔을 전에 겪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월 이후 그야말로 시장이 우하향하면서 웬만한 종목들, 보통 사람들은 다 산 가격에 30% 내지 5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30% 내지 50% 정도 마이너스 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나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계좌가 비록 파란색으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도 이게 몇 달 후에는 다 빨간색으로 바뀔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단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무려 14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시장이 1월 이후 제 계산으로는 벌써 사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차츰 우상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유 종목들을 일부 처분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서 이익을 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계좌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된다.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그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이 굉장히 없다. 뭐랄까, 본인은 그냥 옆에서 훈수꾼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사실 주식이 어떤 종목이 뜰지 안 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뜰지는 진짜 신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3만 주 밖에 안 돼 갖고 그야말로 한옥가도 안 움직이던 종목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날 몇천 프로의 불꽃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상종가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격언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 팔아가지고 남은 돈 갖고 어떻게 복구를 해봐야지, 이거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 자체가 그렇게 복구하기, 일단 실현 손실이 나면 실현 손실 이상 나는 거를 벌기가 진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그러면은 팔고 나면 다른 종목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고를 능력이, 실력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내가 판 건 올라가고 새로 산 게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분을 일부 상담하면서 보니까 20개 종목을 갖고 있어갖고 이게 더 마이너스라는데 그 LG 관련주가 뭐 새로 상장이 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갖고 아유 옳다구나 그래갖고 그 20개 종목을 다 정리하고 그 LG 무슨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오히려 또 그게 또 왕창 폭락을 하는 바람에 양쪽에서 손실을 봐갖고 크게 내상을 입고 그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그런 사례를 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일부 팔고 일부 다른 종목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운도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념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느냐? 일단 제 생각에는 물려 있는 기간 동안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 거래 또는 소액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그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은 반드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그 고점에 많이 진입을 해갖고 왕창 물려서 전혀 사고 팔 수 있는 돈이 남지가 않아갖고 6개월 동안 그야말로 한 주씩만 거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주씩 거래를 해서 했던 것이 지금 그야말로 큰 돈을 버는데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가 그냥 소비되고 허비되는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충전의 시기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실제로 옛날에 그랬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있고 남은 자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계속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조금씩 벌면서 계속 해야 버틸 힘이 생긴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마냥 끝까지 기다리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인간인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은 자금이라도 1원이고 100원이고 벌면서 버텨야 그야말로 연명이라도 하면서 버텨야 기다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2번 깡통 찼지만 깡통 차고 나서 그야말로 남은 자금 끌어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그 남은 돈으로 1원이라도 벌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또 주가도 올라오고 또 다른 변수도 생기고 이래서 그야말로 원기 회복돼서 이렇게 봄날이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스닥 지수로 볼 때 이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코스닥 지수가 물려 3월 19일 날 8.44%나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에 손절한 금액만 2억 4,400만 원을 손절을 하고 모두 코로나 사태 때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산에만 오르고 있다가 6월 이후 거래를 재개했는데 그 6월 이후 거래를 재개하고 나서 그 남은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벌고 또 벌고 또 벌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남은 자금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을 10번 이상 읽든지 유튜브를 많이 보든지 온라인 강의를 듣든지 해가지고 이 좋은 종목을 자꾸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른 종목을 가지고 자꾸 1원이라도 벌어서 보태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종목이 계속 나오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이 3월 25일 금요일인데 이 오늘자만 해도 제가 여기 1차로 그냥 상승 종목들 그야말로
이게 전혀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추천하는 거가 아니고 제가 200개 종목들 중에서 그야말로 1차적으로 한번 스캐닝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면 600개로 일자로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넷게임즈라고 이게 보면 오늘 그 전고를 돌파해 갖고 완전히 상승으로 돌았죠. 이런 것도 제 책에 나와 있는 고점 돌파입니다. 또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횡보 기간을 돌파해 갖고 그야말로 600일 동안 최대 거래량을 하면서 또 올라왔죠. 넥슨 GT도 완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2006년 이후 최고 가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봉으로 다시 보면 넥슨 GT 보면은 그동안의 행보 기간을 거치고 또 돌파했습니다. 또 뭐 푸른 기술 이것도 보면 그동안에 600일 동안에 최대 거래량을 하면서 또 오늘 무려 1000만 주나 발생하면서 상승했죠. 일동제약도 완전히 돌파를 했죠. 광림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은 600일 동안 최대 거래량을 하면서 완전히 5,100원 하던 게 1,600~7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최대 거래량을 600일 동안에 최대 거래량을 만들면서 반등을 했죠. 뭐 너무나 많습니다. 3105도 이제 약간 돌죠.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일부 위험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쌍봉이나 뭐 다중봉, 다중턱 이런 데 걸리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 이게 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로봇도 그렇죠. 큐라클은 이 신규 종목인데 그동안에 이 홍보 구간을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를 했죠. 제노코도 보면은 이게 67,000원 하던 게 22~23,000원 하다가 다시 거래량을 하면서 했죠. KG 이노시스도 그동안 횡보하다가 오늘 500만 주나 거래하면서 이렇게 최대 거래량을 600일 동안 발생하면서 돌았죠. 국영GNM도 이게 도지형 이걸 만들면서 거래량을 하면서 이게 도지형으로 이렇게 저가해서 만들었다는 건 세력이 이거를 음봉으로 안 만들려고 이렇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듯이 이게 뭐 너무나도 코리아 SE도 있고 이게 화성산업은 완전 돌파했죠. 이게 그냥 1차로 쓱 그냥 한번 그냥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스캐닝 한 거예요. 이런 삼성출판사 뭐 이런 거는 내려오다가 했지만 여러 가지 앞에 걸려서 뭐 위험합니다. 에코업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고 이스타코도 이게 중턱에 걸린 거죠.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중턱에 걸렸지만 여기서 횡보하고 다시 올랐습니다. 동성제약도 이 바닥에서 돌고 아센티어도 이 바닥에서 완전히 돌고 또 뭐 한국 프렌지도 행보기간 걷고 이제 약간 돌고 이렇듯이 그냥 대충만 봐도 10몇 개 이상의 그런 종목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코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려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된다. 제가 제 책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분산 분할 분리해야 된다고 100번도 더 넘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종목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하다 보면 그 중에 일부가 또 이익이 나는 그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가 힘이 돼서 버틸 힘이 돼 갖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아울러서 분산 분할 분리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고점 진입하면 안 된다. 이 고점 진입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야말로 저도 옛날에 2019년 2월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고점 진입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는 그때 당시도 계속 상승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그 지수하고 제 종목하고의 괴리가 25%나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괴리를 해서 그냥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도 앞으로 고점 진입 절대로 하시면은 고점 진입은 진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고점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고점 진입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물려 있는 것은 지금 물려 있는 건 당연하다. 자, 앞으로 새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두가 여기서 조금 더 버텨서 시간을 버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 경험상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려있는 종목 대처 방법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